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2장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1 매트플립으로 그래프 그리기. 매트플립은 이제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고요. 이제 똑같이 import as 형식으로 매트플립 서브 모듈 파이플롯을 이제 PLT로 별명으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래 두 개는 매트플립 Qt 그리고 인라인인데요. Qt는 이제 별도의 팝업창에 그래프를 별도의 팝업창에 출력하기 위한 매직 커맨드고요. 인라인은 이제 그 결과 코드 출력 부분에 그래프를 추가하기 위한 매직 커맨드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매트플립 인라인 코드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기본적인 선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2차원 선 그래프를 그릴 때는 plt.plot x, y, fmt로 이런 형식으로 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이제 x는 이제 x축 좌표의 값이고 이제 2차원 선 그래프에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y축은 y축 좌표의 값. 그리고 fmt는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옵션인데요. 이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추가 기능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고, 이제 리스트 데이터 1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 좌표의 값이 1인 선 그래프를 한번 plt.plot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plt.plot 그리고 안에 여기서는 y 값이 들어간 거죠. 데이터 1의 y 값으로 x축은 이제 0부터 y 개수만큼 일씩 증가하는 이제 할당이 되었고, 여기 y축에 이렇게 25까지 0부터 25까지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lt.show를 이제 그래프 함수 실행 후에 입력하면은 이제 그래프의 객체 정보 없이 그래프만 출력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plt.plot으로 데이터 1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의 객체 정보도 함께 포함됩니다. 이거를 삭제하고 싶으면은 plt.show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입력해주면 그래프 객체 정보 없이 그래프만 이렇게 깔끔하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트플립 Qt를 하면은 별도의 창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별도의 창에 이런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래프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이런 GUI를 이용해서 다양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코드 결과 부분에 출력이 되도록 이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x값과 y값 데이터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x값은 이제 mp_arrange 함수를 사용해서 배열을 생성을 했고요. 이제 범위는 마이너스 4.5부터 5까지 이제 0.5씩 5 미만까지 0.5씩 증가하는 배열이고요. 그리고 y는 이 x값을 가지고 이제 함수 ex제곱을 한번 y값 생성한 다음 이것을 리스트에 이렇게 배열로 한번 할당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x값과 y값을 가지는 2차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plt 플롯 x축에는 이제 이 x값 그리고 y축에는 이 함수값 ex의 제곱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이렇게 곡선 그래프가 이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x, y 데이터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x는 이제 똑같이 마이너스 4.5부터 5 미만의 범위에서 0.5씩 증가하는 값이고요. y1은 2x제곱, y2는 5x 플러스 30, y3는 이제 4x제곱에 플러스 10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을 이렇게 x의 변수에 넣어줘서 이런 값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이 되었고, 이제 연속해서 한 시트 안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속해서 플롯을 실행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로 plt.plot x1, xy1, plot xy2, xy3 이렇게 여러 개를 연속해서 수행하게 되면은 한 피규어 안에, 한 그래프 시트 안에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가 모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의 플롯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콤마로 x1, y1, xy2, xy3 이렇게 묶어서 총 하나의 피규어 안에 세 개의 그래프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lt.figureN은 이제 새로운 그래프 창을 생성하는 건데요. 이제 인자 n 정수값이죠. 정수값 지정에 그래프 창의 번호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가 여러 개로, 하나의 그래프 안에 여러 개의 플롯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제 이 피규어라는 요 창을 하나만 선언해서 그러는데요. 이제 plt.figure로 이제 새로운 창을 이렇게 생성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창에 이제 한 코드 결과 안에서 여러 개의 창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lf는 이제 현재 그래프의 창을 모두 삭제하는 거예요. 현재 창의 모든 그래프를 삭제하는 거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예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새로운 창을 만들어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요. plt.plot xy1, 그 다음에 plt.figure 새로운 그래프 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xy2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두 개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plt.figure로 새로운 그래프 창을 생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plt.figure를 지운다면 그럼 이렇게 새로운 창이 생성되지 않고 하나의 두 개의 그래프가, 한 창 시트에 두 개의 그래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한 피규어를 생성해서 한 시트에 두 개의 그래프가, 한 새로운 그래프를 생성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줬고요. 이제 데이터를 생성해서 첫 번째로 1번 그래프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plt.figure 2번 그래프 창을 생성하고, plt.figure 이미 생성된 이제 1번 그래프 창을 지정을 한 다음에 이 1번 그래프 창에 이제 새로 그래프를 또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plt.figure2 이미 생성된 2번 그래프 창을 지정을 하고, 2번 그래프 창에 지정된 모든 내용을 clf로 이렇게 지우는 것을 이렇게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첫 번째 칸에 y1 그래프, y1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이제 y2는 이제 코사인이겠죠.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다시 y1 첫 번째 그래프로 가서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그린 다음 이 피규어 2에 여기 있는 두 번째 칸에 코사인이 있던 그래프를 지우고, 그리고 나서 y1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코사인 그래프는 보이지 않고 y1 그래프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plt.subplot으로 이제 하위 그래프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즉 하나의 창을 여러 개의 하위 그래프 영역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하나의 창을 n by n 행렬에 이루어진 행렬로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2 by 2면은 이게 1, 2, 1, 2 이런 식으로 2 by 2 이 하나의 그래프를, 피규어를 이렇게 4등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 뒤에 인자 P는 이제 P번 위치에 그래프가 그려지도록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건데요. 다음으로 이렇게 서플롯으로 2x2, 그러니까 즉 아까 말했던 4등분을 해서 이 각 서플롯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P는 1, 여기가 1이죠. 네, 첫 번째로 1, 여기에 x, y1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x, y2 그래프는 이제 p가 2번 자리, 그리고 x, y3는 요 3번 자리, 그리고 x, y4는 요 4번 자리, 이렇게 서플롯에 다 지정을 해줘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또 이제 그래프의 출력 범위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x축과 y축의 범위 좌표를 지정해서 어떤 어떤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출력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예시를 보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x는 린스페이스 함수를 써서 이제 -4에서 4까지 이 범위에서 100개의 데이터를 생성한고요. 이 x 값을 y1과 y2의 함수 값 변수로 써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xlim, ylim으로 이제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범위가 여기 -4부터 4, -50부터 150까지인데요. 이렇게 x축의 범위를 이제 -1부터 1, -3부터 3, y축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3부터 3까지, -1부터 1까지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돼서 이 부분이, 즉 요 부분에서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확대가 돼서 이런 식으로 표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이블, 제목, 격자, 범례, 문자열 표시인데요. 이제 x축과 y축에 즉 레이블 제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x축과 y축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plt.xlabel 문자열, x축의 레이블을 문자열로 지정하는 거고요. plt.ylabel 문자열, y축의 레이블을 이제 지정 문자열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데이터를 생성해서 x축에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에는 이제 x-axis, y축에는 y-axis라는 제목을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y-axis, x-axis 이렇게 잘 레이블이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그래프의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plt.title 그리고 제목으로 넣고 싶은 문자열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위에 그래프에서 그래프 타이틀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plt.title 그래프 타이틀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 그래프 타이틀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그래프의 격자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plt.gridTrue 그래프의 격자를 추가하고 plt.grid 이것도 이제 그래프의 격자를 추가하는 이런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제거할 때는 plt.gridFirst 그래프에서 격자를 제거하는데요. 이제 그래프에서 격자를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plt.gridFirst를 써서 이렇게 그래프에서 격자를 제거하면은 격자가 없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프를 추가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다시 격자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래프의 범례를 한번 표시하는 걸 알아볼 텐데요. 이제 plt.legend 그리고 문자열 str1, str2 그리고 strn 이제 순서대로 그 지정하고자 하는 범례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요. 리스트 형태로. 그리고 LOC는 이제 옵션 중에 하나인데 위치 문자열과 위치 코드를 사용해서 범례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례를 왼쪽 상단에 위치하게 할지 오른쪽 상단 아니면 우측 하단 이런 식으로 이제 범례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 plt.legend 데이터1, 데이터2, 데이터3, 데이터4 순서대로 데이터1, 데이터2, 데이터3, 데이터4의 범례를 지정해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왼쪽 상단에 이렇게 범례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LOC 위치 문자열을 지정해서 우측 하단 lower right 그러면은 우측 하단으로 이렇게 범례가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범례 위치 코드가 우측 하단에 해당하는 범례의 위치 코드가 4인데요. 이 4를 이용해서 또 다음과 같이 우측 하단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LOC에 대한 내용은 이제 교재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교재에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그래프의 폰트를 지정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그래프의 폰트를 지정할 때는 왜 폰트를 지정해야 되냐면 이게 한글에 가끔 이제 여기 파이썬에서 읽을 때는 그래프에서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를 기본적인 글자가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런데
이제 한글을 폰트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제 그 깨지지 않고 제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폰트를 지정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폰트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Matplotlib RC params ASICS Unicode minus first라는 이런 식의 설정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같이 import Matplotlib을 불러온 다음 Matplotlib RC params 폰트 패밀리를 이제 맑은 고딕으로 변경해 주고요. 다음으로 이 마이너스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니코드 마이너스를 first로 지정을 해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설정이 된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산점도 스캐터 플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한 이제 직교, 좌표, 평면의 관측점을 찍은 그래프를 산점도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상관관계나 변수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한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plt.scatter x, y, s equal size n, c equal colors, marker string, alpha f. 이제 x는 x 좌표의 값, y는 y 좌표의 값, s는 옵션으로 이제 마커의 크기를 지정하고요. 기본값은 36입니다. c는 옵션으로 마커의 색상을 지정하고요. 이제 기본값은 b, 컬러가 블루죠. b가 블루기 때문에 기본값은 블루고요. 마커는 이제 마커의 종류, 이것도 옵션으로 모양을 지정해주고 기본값은 O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알파는 옵션의 투명도를 이제 0에서 1범위 그 사이에서 지정하고요. 0에 가까울수록 투명, 1에 가까울수록 불투명합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사용했던 plt.x 레이블, plt.y 레이블, plt.title, plt.grid 이 격자 기능, 이런 기능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캐터 플랫에서도.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를 하이트와 웨이트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X축에는 이제 신장, 그리고 Y축에는 weight, 몸무게가 들어가고요. 이제 X축 레이블은 height, 그리고 Y축 레이블은 weight, 그리고 타이틀은 신장과 몸무게로 이렇게 제목을 지정해줬고요. 격자를 생성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캐터 플랫 그래프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커의 크기는 500이고 컬러가 붉은색인 산점도 그래프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마다 마커의 크기와 컬러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데요. MP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데이터의 크기별로 마커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P 어레인지 생성해서 배열에 100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이즈에 할당해줘서 이제 데이터별로 마커의 크기를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컬러는 이제 데이터별로 마커의 컬러를 지정해주고요. 그리고 이 마커 사이즈 옵션에 이 사이즈 변수를 넣어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마커의 크기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산점도를 그리는 예시 중 하나인데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므로 한번 보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막대 그래프, 바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막대 그래프인데요. 막대 그래프는 이제 여러 항목의 데이터를 서로 비교할 때 주로 이용합니다. plt.bar x, height, weight, colors, tick labels, align, 그리고 label 이런 식으로 형식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height는 시각화하고자 하는 막대 그래프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x는 x 하이트와 길이가 일치하는 데이터로 x축에 표시될 위치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y는 옵션으로 0과 1 사이에 실수를 측정해 막대포를 조절하고 기본값은 0.8입니다. 컬러는 옵션으로
막대 그래프의 색을 지정해주고요. 틱 레이블은 이제 각각 막대 그래프 각각의 이름을 지정해주고요. 온라인 이제 그래프의 위치를 중앙 또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지정. 레이블은 옵션으로 범례에 사용될 문자열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회원이 4명으로 4명이므로 전체 데이터 수는 4. 그리고 넘파이를 이용해서 배열을 생성해서 x 인덱스는 이제 인덱스가 되고요. 그리고 하이슨 before ex로 지정을 해서 before ex가 데이터를 바 그래프를 생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의 이름을 다시 지정을 해보면은 틱 레이블스를 통해 각 numbers id로 이제 이 막대 그래프마다 이 numbers id의 이름을 지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M1, M2, M3, M4 이런 식으로 각 막대 그래프마다 틱 레이블스를 사용해서 옵션을 사용해서 이제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컬러 옵션을 통해서 막대 그래프의 색상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화이트 옵션을 사용해서 이제 막대 그래프의 폭도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 그래프, 가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plt.barh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바 그래프와 문법적인 약속은 똑같고 요 앞에 h만 추가해주면 이렇게 수평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운동 시작 전과 운동 후에 근직 의력 변화 비교라는 제목으로 이런 비교하는 표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이제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갖는지 볼 때 주로 이용하는데요. plt.hist x bins 그리고 이제 혹은 auto 이 히스토그램은 이제 이 bins 옵션과 이제 x는 이제 자루 표로 그래프로 나타내고자 하는 데이터 변량이라고 하죠. 그 변량 데이터고요. bins는 이제 옵션으로 계급의 개수를 지정해주는 옵션입니다. 만약 오토를 입력하게 되면은 x에 맞게 자동으로 계급의 개수를 지정하게 되고요.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값으로 디폴트 값이 10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한번 이렇게 mass라는 이제 리스트를 데이터를 생성을 한 다음에 mass에 할당을 해줘서 이걸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이런 계급으로 기본값으로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계급을 8개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1, 2, 3, 4, 5, 6, 7, 8 8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진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X축, Y축 레이블 그리고 그래프 제목, 격자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X축 레이블, Y축 레이블, 제목 이렇게 그리고 격자를 생성해서 이런 히스토그램 그래프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 그래프인데요. 이제 파이 그래프는 전체 데이터에서 각 항목이 차지한 비율을 비교할 때 이용합니다. 이제 plt.py 그리고 x labels 옵션, pct 옵션, shadow 옵션, 그리고 explode 옵션, counter clock 옵션, 그리고 chart angle 옵션인데요. 이제 x는 이제 배열 혹은 시퀀스 형태의 데이터, 즉 파이 그래프로 나타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labels는 옵션으로 데이터 항목의 수와 같은 문자열 시퀀스를 지정해 부채꼴 부분의 문자열을 표시하는 그런 옵션이고요. auto-pack는 이제 옵션으로 부채꼴 부분의 비율을 표시하는 숫자 부분의 형식을 지정해주고요. shadow는 그림자 효과를, 그리고 explode는 부채꼴 원에서 돌출되는 효과를 주어서 강조, counter clock은 이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인지, start angle은 x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즉
X축 그려지는 각도 X축을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요 위에 옵션 부분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데이터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파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파이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제 그래프의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plt.figure fig size wh w는 너비, 폭, h 이 w 지정한 w와 h로 그래프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자, 파이 그래프의 가로 세로 비율을 1대1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5, 5로 해서 1대1 비율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보시면은 좀 더 커졌죠. 그래서 이렇게 5, 5로 한번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라벨과 비율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블에 이제 레이블에는 fruit, 요 fruit이 들어가고요. 사과, 바나나, 딸기, 오렌지, 포도. 그리고 이렇게 그 표시되는 소수점 자리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축 기준 90도 스타트 앵글, 즉 X축 기준으로 90도부터 시작해서 카운터 클럭 false 이제 시계 방향으로 부채꼴이 그려지도록 만들면은 요렇게 포도부터 시작해서 90도부터 시작해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추가하고 이제 사과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 사과 부분만 이렇게 강조를 해서 이런 파이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래프를 저장해 볼 텐데요. 이제 plt.savefig 파일 네임 dpi 이 옵션을 지정해서 그래프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 네임은 이제 저장하고자 하는 이미지 파일이 들어간 이름, 폴더의 경로를 포함할 수 있고요. 사용 가능한 이제 이미지 파일 확장자로는 EPS, JPG, PDF, PGF, PNG, PS, RAW, RGBA, SVG, SVGZ, TIFF 이제 확장자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DPI는 이제 옵션으로 해상도를 지정하고 기본값은 70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현재 설정된 그래프의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피규어는 그래프는 폭이 6, 높이가 4, 폭이 6, 높이가 4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설정된 그래프의 DPI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72가 기본값이라 했죠. 그래서 DPI가 72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이 그래프를 plt.savefig를 사용해서 DPI 100으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 경로로 저장이 된 것이고요. 교재의 기존 경로는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또 이 그래프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디렉토리 내에 잘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돌아와서 판다스로도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판다스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다스는 시리즈 데이터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이제 변수명이나 아니면은 시리즈 데이터나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가 되겠죠. dot plot kind 그래프 kind 즉 그래프의 종류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옵션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dot plot dot graph kind 이제 뭐 예를 들어 선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은 dot plot dot line 하고 이렇게 가로를 써서 이런 형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옵션 kind 옵션에 이제 종류들을 표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라인은 선그래프, 스캐터는 선점도는 특이하게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는 수직바 그래프, 바H는 수평바, 그리고 히스트는 히스토그램, 파이는 파이 그래프 이런 식으로 이런 종류로 그림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판다스의 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리즈 데이터는 이제 인덱스는 x축, 밸류는 y축 값의 좌표로 이렇게 좌표 값으로 입력되어 출력이 되는데요. 이제 시리즈 데이터 S1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인덱스가 0부터 9고 밸류 값은 1부터 10인 시리즈 데이터가 생성이 됐고요. 이 시리즈 데이터의 선 그래프를 이렇게 S1.plot S1.plot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바로 이제 판다스 데이터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덱스를 날짜로 지정한 시리즈 데이터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인덱스가 날짜가 된 S2 시리즈 데이터가 할당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인덱스가 x축, 밸류는 y축 좌표 값으로 한다 했죠. 날짜가 x축, 그리고 밸류가 y축으로 가서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그릴 때는 x축, y축을 지정하지 않으면 인덱스는 그래프의 x축, 모든 열 데이터는 그래프의 y축 데이터가 됩니다. 즉 인덱스는 x축 좌표의 값, 모든 열 데이터는 그래프의 y축 좌표의 값, 즉 하나의 칼럼마다 그래프가 생긴다는 얘기겠죠. 이제 기존에 저장했던 CSV 데이터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잘 불러하셨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폰트를 맑은 고딕과 이제 마이너스 폰트가 깨지는 것을 방지해주고요. 이제 df lane.plot으로 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컬럼마다 하나 둘 셋 넷 인덱스는 요 x 값으로 들어갔죠. 각 컬럼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의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똑같이 이제 선의 색상이나 마커의 모양, 그리고 x축 y축 레이블 제목, x축 레이블 y축 레이블 연도 강수량, 그리고 그 그래프의 제목 타이틀 연간 강수량을 지정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더 다양한 모습의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판다스에서 산점도 스캐터 플롯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 데이터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생성을 한다면 이제 df 아이스크림이라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요. df 아이스크림 plot 스캐터 x는 x축 레이블은 기온으로 지정해주고요. y축 레이블은 아이스크림 판매량, 즉 x는 기온, y는 아이스크림 판매량. 그리드는 이제 격자를 추가하고 타이틀은 최고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산점도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류는 이제 색상을 지정을 하라는 그런 주의사항 같은 건데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시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판다스의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df 그레이드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의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레이드 바는 이제 df 그레이드를 플롯 바 이 막대 그래프에서 변수에 할당해 준 것이고요. 다음같이 set x 레이블, set y 레이블, 이렇게 grade bar, set title 통해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판다스의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제 dfmass라는 이제 변수에 할당한 뒤 이 데이터 프레임을 dfmass라는 변수에 할당한 뒤 다시 이 dfmass에 plot hist를 해서 계급수는 8개, 격자는 생성을 한 다음
이 맷히스트라는 변수에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할당해 주는군. 다음 이제 set 레이블, x 레이블 값, set y 레이블 값, 그리고 set 타이틀 제목을 설정해서 히스토그램 데이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이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요.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 이제 dfruit이라는 데이터 시리즈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리절트가 들어가고 인덱스로는 fruit, 이름은 이제 선택한 학생수인 파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 이제 dfruit 플롯 파이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매톨립과 판다스로 그래프를 그리는 시각화를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C본이나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이제 이 매톨립이나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이런 기본적인 그런 틀만 이해를 해두신다면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톨립이 이제 가장 파이썬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사용이 되는 이런 시각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잘 숙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각화는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 들으셔서 감사합니다.